안녕하세요. TV특강 곽자연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어떤 일이셨나요? 어떤 분은 TV를 켜셨을 분도 계셨을 테지만 물 한 잔을 시원하게 마셨을 분도 계셨을 텐니다. 이만큼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물이죠. 우리 몸의 70%에서 80%가 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2%만 빠져나가도 극심한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워터스 생명과학연구소 백영석 이사장을 초청해 생명수와 건강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물과 건강에 대한 비밀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자, 오늘 저는요, 이 생명수와 건강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주어진 시간 내에서 이 건강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또 여러분들 정말 건강 향상을 위한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물 없으면 우리는 못 사냐? 물 없으면 왜 사람이 살 수가 없느냐, 물고기처럼. 그것은 일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도 있겠지만서도 몇 가지를 정리를 해보면은, 첫째요, 물은 우리 몸에서 음식물을 소화시킵니다. 물이 없으면 우리가 먹는 음식을 소화시킬 수가 없어요. 음식을 소화시킬 수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영양 섭취를 위해서 먹는 음식이거든요. 그 음식이 소화되지 아니하고 결국 우리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없으니까 힘을 얻을 수가 없죠. 상상을 해보십시오. 물 없으면 음식을 섭취할 수가 없어요. 요리할 수도 없고 우리가 씹어서 삼킬 수도 없고 위에서 소화할 수도 없고 그 영양소가 세포에 보급될 수도 없어요. 그러니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두 번째는요, 물이 없으면 이 섭취된 이 소화된 이 영양소가 세포 곳곳마다 피를 통해서 보급이 되질 않습니다. 또 거기에서 소요된 그 영양소가 나중에 찌꺼기가 돼가지고 이거를 다시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그 기능을 물이 합니다. 물이 없으면 그게 불가능해요. 우리가 먹고 마신 다음에 땀으로 대소변으로 배설하죠. 이게 물 때문에 가능한 거다 이 말씀이죠. 물이 없게 되면 그 기능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섭취한 것을 내보내지 못하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그것을 해서 나중에 건강이 무너지는 건 물론이고 심각한 질병에 돌입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왜 물이 우리 몸에 꼭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 몸의 물은요, 온도를 조절하는 냉난방 그런 그 기능을 합니다. 우리 몸의 물이 우리 몸에서 소화 과정에서 생기는 열을 이거를 조정을 해요. 만약에 물이 없으면요, 소화 과정에서 생기는 물 때문에 열 때문에 우리 몸이 100도도 되고 200도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수분 때문에 이거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봄입니다만은 지난 겨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영하 10도입니다, 지금. 근데 비행기 타고 태국을 갑니다. 거기는 영하 계절이 아니라 거기는 영상 거의 40도가 됩니다, 방콕 같은 데는. 그러면 영상 40도와 영하 40도의 차이는 50도 차이가 됩니다. 그런데도 그쪽에 가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속에 있는 물이 그 더운 지역에 가서는 또 그걸 조절해 줍니다. 여기 한여름인데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저 알라스카를 갑니다. 거기는 영하 40도 되죠. 여기는 영상 30도일 때 70도 온도 공간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온도를 조절하는 건 바로 우리 몸 안에 물이 그 기능을 한단 말이죠. 물이 이런 기능을 하는 것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몸에 피를 만들고 여러 가지 체액, 호르몬이라든지 침이라든지 기타 모든 체액을 전부 물이 만듭니다. 물이 없으면 그게 만들어지질 않아요. 더욱 중요한 것은 각종 그 골수에서 생성되는 이 면역 체계를 바로 물이 그거를 만듭니다. 여러분 면역 얘기 많이 우리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면역력이 강화되어야지
면역력이 있어야지 병을 예방할 수 있고 병을 이길 수 있다. 근데 그 면역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그 효소가 바로 골수에서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물이 만듭니다. 이외에 물에 필요한 것은 굉장히 많죠. 피부를 윤기 있게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피로 회복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등등 기타 물의 기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하튼 물 없으면은 우리 몸은 생명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이같이 물이 우리 몸속에서 하는 기능은 많은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물이 우리 몸 안에서 에너지를 발생을 합니다. 에너지를 발생을 해요. 에너지는 바로 우리가 생명의 활동을 할 수 있는 힘입니다. 아니 몸에 안에서 어떻게 물이 에너지를 만들지? 에너지라는 것은 먹은 음식이 소화돼 가지고 그 과정에서 열이 발생해서 그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바뀌어 가지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여러 가지 활동할 수가 있는 것인데 물 자체가 그런 음식 말고 자체가 에너지를 생성한단 말입니까? 맞습니다. 물이 어떻게 에너지를 발생시키느냐 하면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최소 단위가 세포입니다. 세포인데요. 세포 안에도 물이 있고 세포 바깥에도 물이 있어요. 세포 안에는 칼륨이라는 원소가 있고 바깥에는 나트륨이라는 원소가 있습니다. 나트륨과 칼륨과 자리바꿈을 합니다. 자리바꿈을 하는 과정에서 물이 세포 안을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그런 작용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요 우리 충주댐 수력발전 발전할 때에 마찬가지로 그 물이 들락날락 하는데 엄청난 압력이 거기서 생깁니다. 그 과정에서 전기가 생겨요. 이건 물이 합니다. 이렇게 해서 물이 우리 몸에서 전기적 에너지를 생산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아침에 한 잔 마시는 물, 여러분들이 갈증이 있다 해서 할 때 마시는 그 물이 바로 이 기능을 한다 이 말이죠. 또 아까 우리 섭취한 음식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생성한다는데 이것이 바로 물 때문에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 화학적 에너지 생성을 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가능해요. 물만이 가능합니다. 맥주도 콜라 사이다도 이 기능을 음식이 화학적인 그런 반응으로 에너지 발생할 때에 이 기능은 물 이외에는 다른 음료 계통으로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이죠. 이렇게 물은 우리 몸속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에 가장 핵심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물이 우리 몸에서 생명의 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큰 의미로 생명수라는 의미는 우리 몸에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생명 에너지를 생산하기 때문에 생명수라는 말씀을 씁니다만은 더 큰 의미로 보면은 이 우주는 물에서 생겼다. 우주는 물로 이루어졌다. 그리스의 철학사 탈레스가 한 말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도요 물을 만유의 시요 또는 끝이다 종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창조주가 물을 통해서 천지가 있게 했고 우주 만물이 생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유가 생겨난 것은 생명입니다. 한문의 의미를 보면은 날생자에다 명할 맹자입니다. 창조주가 명령해서 태어난 것을 생명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만유는 우주와 만물은 그것이 태어날 때에 물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물은 생명의 모체다. 물은 우주 만물의 모체다 이 말이죠. 그런 생명의 수 바로 그것이 우리 몸 안에서도 똑같이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우리의 힘을 생산하는 데에 모체로서의 그 기능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자, 물은 이같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좀 딱딱한 것 같습니다만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물이요,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 몸에서 물이 자꾸 빠져나가요. 어떻게 빠져나가느냐면은 땀으로 빠져나가고 소변, 대변으로 매일 빠져나갑니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빠져나간 것만큼 반드시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이 보충이 잘 안 돼요. 성인의 경우에 땀과 대소변으로 나가는 그 양이 평균 한 2리터 정도 됩니다. 2리터 정도를 이걸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보충이 잘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2리터는 반드시 물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왜 보충을 안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다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물이 안 땡겨요. 물을 안 마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두 번째는 물을 마시지 않고 대신 맥주를 드십니다. 콜라 드십니다. 주스를 드십니다. 우유를 드십니다. 사이다를 드십니다. 그걸 나는 갈증을 이제 다 해소한 걸로 착각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몸은요, 2리터를 내보냈는데 그 2리터가 안 들어오니까 몸에서 물을 필요로 합니다. 자, 세포는 세포 안에 세포 바깥에 물이 흥건해서 바다와 같다 그랬어요. 그죠? 세포가요, 물고기에 물이 잘 좀 빠지게 되면 막 몸부림칩니다. 마찬가지로 세포가요, 몸부림쳐요. 물 부족하다고.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느끼지는 못해요. 물 부족하다고 몸이 막 몸부림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세포는 벌써 뇌에다가 그 사인을 한 겁니다. 물 부족해. 빨리 물 보충해줘. 빨리 물 보충해줘. 나간 것만큼 물 보충해줘. 사인을 합니다. 사인을 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평상시에 전혀 모르고 살아온 겁니다. 몇 가지 예를 말씀을 드릴게요. 임신을 하게 되면요, 이 잉태되는 순간부터 계속 세포 분열이 일어납니다. 수백만 번 세포 분열이 일어난 후에 태반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 자라서 10개월 있다 나갈 때까지 수조 번을 세포 분열을 하면서 커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 세포 분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 안에는 세포 하나하나는 물 속에 반드시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포 하나하나는 그만큼 물이 많이 필요해요. 그 물을 어디서 보급을 받겠습니까? 엄마의 몸에서 보급을 받죠. 그러니까 엄마의 몸에 있는 물을 다 끌어당깁니다. 그러니까 임산부는 수분이 갑자기 부족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뇌에다가 긴급 구조부를 보냅니다. 물 부족, 물 부족, 물 부족. 그런데 참 이게 재밌어요. 이 물이 부족하다는 사인이 가는데 반응은 두 가지로 헷갈리게 나와요. 하나는 위가 비어가지고 공복일 때의 사인과 물이 부족하다는 사인이 이게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임산부가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은 막 뭐라 그러지? 헛구역질이라나요? 그건 바로 물이 부족해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되면은 이것저것 막 먹고 싶지요. 이것을 지금까지 우리는
그저 임신을 하게 되면 당연히 나오는 어떤 그런 반응으로만 알고 있었지, 이것이 임신부의 그 몸의 수분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반응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임산부에 따라서 물론 다릅니다. 원래 몸에 수분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반응이 안 나타날 수 있어요. 나타나도 잠깐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너무 부족하고 이것이 보충이 안 될 때는 몇 달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기들은요, 굉장히 물을 많이 먹습니다. 하루 종일 입에 물을 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기들은 몸에 수분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 생명 활동력이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물을 많이 소비를 해요. 그래서 애들은 물을 마셔도 끊임없이 몸에서 물을 요구를 하는데, 그것이 또 어떤 반응으로 나타나냐면 자꾸만 군것질까지 나타나요. 애기들 군것질, 그게 무슨 반응이냐면 자꾸만 그 세포 몸이 물을 요구하는 겁니다. 군것질을 원할 때마다 애기들에게 계속 물을 주시면은 군것질로 그 애기의 몸이 보해지는 것보다 훨씬 물로 할 때 건강해집니다. 이러한 반응이 그 임산부나 애기들한테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 수분이 점점 더 부족해지죠. 몸은 부족한 수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계속 반응을 나타내는데, 이제 이렇게 됩니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요, 왠지 모르게 피곤해요. 자도 잔 것 같지가 않고, 별로 일하지 않고 누워 있었는데도 계속 이 피로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디 큰 병 걸려서 그런 게 아닙니다. 몸에 수분 부족이라는 사인입니다. 바랍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할 때 제일 먼저 이 뇌에다가 보내서 내 몸이 느끼도록, 나로 하여금 느끼도록 그런 증세가 나타나는 건데, 이 피곤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이런 상황일 때, 아, 내가 수분 부족이구나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강좌 이후에 여러분들은 그런 지혜로운 이제 판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모르니까 수분 섭취를 안 하죠. 여전히 콜라 마십니다. 콜라를 마시면 수분이 더 빠져나가요. 맥주 마십니다. 이뇨작용이 활발해가지고 수분이 더 빠져나가요. 커피 마십니다. 카페인이 얼마나 많은지 수분이 더 빠져나가요. 여러분, 콜라 사이다 즐기는 사람들이요, 주변에 한번 보세요. 괴짝으로 놓고 혹시 마시는 사람 있습니까? 100이면 100이 당뇨 걸립니다. 당뇨요, 수분 부족에서 와요. 고혈압이요, 수분 부족에서 와요. 근데 병원에서는 이걸 수분 부족으로 보지 않고 보니까 약이 완치가 안 돼요. 평생 약. 당뇨 평생 지니고 살아야 되는 병이요, 고혈압 평생 지니고 살아야 되는 병입니다. 암, 불치병 아시잖아요. 이 모든 게 전부 수분 부족에서 오는 이 병인데, 이 병은 지금 말씀드린 이 사인이 여러 가지가 오는데, 그 맨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간에 수분이 부족하면은, 간이 수분 부족하면은 그냥 그렇게 눈이 뻑뻑하고 침침해요. 여기 혹시 눈 뻑뻑하고 침침한 분 계십니까? 그냥 아침에 자고 나서부터 침침하고 뻑뻑해요. 약방에서 안약 사다 놓어도 그때뿐입니다. 이거 내 몸 간에 수분 부족이라는 사인이구나. 심장에 수분이 부족할 때, 심장이 수분이 부족할 때는요, 혓바늘이 그렇게 잘 돋아요. 혀가 마르고. 나이가 드신 어른들이요, 혀가 그렇게 말라서, 너무 얼마나 말랐는지 주무시다가 그냥 하도 이 건조증 때문에 깨셔가지고 물 한 모금 드신대요. 나이가 드시면 오장육부가 다 기능이 쇠요. 기능이 쇠하다는 얘기는 수분 부족이라는 얘기입니다. 심장에 수분이 부족하니까
뇌에 보내는 사인이 뭐냐면은 혀로 우리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왜 조물주는 굉장히 자상한 분이야. 우리 몸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없잖아.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 한의가 왜 우리에게 참 저게냐면 놀랍고 존경스럽냐면 그 속에 있는 것들이 상태가 어떤가 하는 것을 맥을 짚어가지고 알거든요. 근데 맥으로 알기 이전에 벌써 우리 몸은 우리가 스스로가 깨달을 게 여러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심장에 수분이 부족하면 혀가 마르고 혓바늘이 돋아요. 위에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그렇게 입이 마릅니다. 혀가 마르는 거와 입이 마르는 건 다르죠. 입이 말라요. 그냥 입이 마른 분들 있어요. 할머니들 다 하신 분들은 그냥 입이 써. 그래서 사탕을 놓아야지 그거 위에 수분 부족이니까 입이 마를 수밖에 없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수분을 많이 섭취해야 됩니다. 근데 참 이상하지요. 애기들은 하루 종일 물을 먹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물컵을 옆에 놓고 하루 종일 한 모금도 안 드세요. 이게 안 땡기는 거죠. 세 번째로 폐에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은 그렇게 코가 말라서 코딱지를 연신 후벼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애기들이 코딱지 후비는 거 보셨어요? 지금 이런 모든 증세는 애기들한테는 안 나타나요. 왜? 애기들은 물이 흥건해요. 애기들은 코 안 마릅니다. 코딱지 없어요. 오히려 코가 들락날락하죠. 그죠? 폐의 수분이 부족하다는 우리 보고 네가 빨리 깨달아라. 마지막으로 이 콩팥에 수분이 부족하면은 콩팥, 신장에 수분이 부족하면 그렇게 귀가 가려워요. 여러분들 귀 가려울 때 뭐라 그러세요? 누가 내 말 하라 그러죠? 내 말 하는 사람 없어요. 콩팥이 내 말 하는 거예요. 누가 내 말 하겠어요? 참 이제 어른들이 참 재밌어요. 그 지혜로 뭔가를 좀 우리한테 힌트를 준 내용입니다. 콩팥이 수분이 부족하면 그렇게 참 귀가 가려웠고 귀지가 그렇게 말라요. 자, 이렇게까지 우리 몸이 사인을 보냈는데도 물을 안 먹어요. 물 보충이 안 되는 거죠. 물도 보충 안 하고 여전히 콜라, 사이다, 그래서 주스, 맥주, 커피 계속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는 빨간불이 켜지는 겁니다. 그 빨간불 사인이 갈증이에요. 자, 여러분, 이 갈증이라는 사인이 얼마만큼 이렇게 진행된 다음에 온다는 걸 아시겠죠? 아유, 목말라. 그거는 벌써 내가 미처 그동안에 깨닫지 못했지 여러 사인을 나한테 줬던 거예요. 자, 갈증 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전 맥주 좋아하는 사람들 시원한 맥주 그냥 뻘떡뻘떡 마시면서 아이고 시원하다. 갈증 해소됐을까요? 안 됐지요. 사이다 콜라 그냥 시원하게 마시죠. 갈증 해소됐습니까? 안 됐죠. 또 목말라 오지 않습니까? 우유 주스 마십니다. 갈증 해소 안 됐어요. 기분으로 시원한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 몸 세포가 이렇게까지 사인을 보냈는데도 이게 수분 보급이 안 되니까 그때는 감정적으로 나옵니다.
아주 격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 격하게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아까 간의 수분이 부족하면 눈이 빡빡하다 그랬죠. 아주 고갈 상태일 때에 나타나는 반응이 혈기를 부리고 화를 내고 큰 분노하는 사람들, 주변에 그런 사람 있을 때 뭐라 그래요? 아이고 성질 참 더럽다. 성질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 사람 하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이 몸에서 격하게 그런 반응을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주변에서 만약에 혈기 부리고 막 분노 막 이런 사람 있으면 속으로 이렇게 진단하세요. 저 사람 간에 수분이 고갈이구나. 여러분 주변에 흥분 잘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흥분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여러분처럼 오랫동안 진득이 자리에 못 앉아 있어요. 여기 저기 앉았다. 불안초조해하고 깜빡깜빡 잘 놀라는 것. 이게 격렬한 반응입니다. 심장의 수분 고갈 상태에 대한. 위장의 수분이 극도로 이게 고갈하게 되면은 나타나는 반응이 그렇게 심각해요. 그리고 아주 신경질적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신경질 부리고 아주 까탈스럽게 그냥 매사를 갖다가 작은 것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욕하지 마세요. 불쌍히 생각하시라고요. 저 사람 위장에 수분이 고갈 상태구나. 폐의 수분이 그렇게 또 고갈 상태인 사람은요, 매사를 비고, 그래, 비관을 잘해요. 비관을 잘하고 모든 것에 두려움을 갖게 되고 우울증으로 갑니다. 콩팥의 수분이 고갈 상태까지 가면요, 어떤 반응이 격렬한 반응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두려워해요. 자신 없어 하고 나중에 자폐증으로 갑니다. 이렇게 우리 몸은 물 없이는, 우리 몸의 세포는 물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이걸 모르고 지금까지 우리는 다른 쪽에 식품, 약품, 운동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 물을 모르고 살아왔다. 우리 몸에서 1 내지 2%의 물이 항상 부족할 때 이거를 의학적으로 만성 탈수증이라고 합니다. 1 내지 2%는요 우리가 넣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5%의 물이 부족하게 되면은 몸의 체온 조절 능력이 상실돼 버려요. 그리고 사람의 이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5%가 없어지면. 그러면 눈치채죠. 10% 이상 수분이 빠지게 되면 죽기도 합니다. 근데 1 내지 2% 부족한 거는 우리가 의식을 못 한단 말이에요. 의식을 못 해요. 내가, 나 물 부족하네. 내 몸에 수분 부족하네. 이걸 못 느껴요. 5% 정도 빠져가지고, 5% 정도 부족해가지고, 정신이 혼미하고 뭔가 이게 좀 그야말로 몸이 좀 이상을 느끼면 알 텐데, 1 내지 2%는 못 느끼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반응이 나오는데 그 반응들이 내 몸의 수분 부족, 만성 탈수에 의한 것이라고 그걸 누가 알겠느냐 말이죠. 그걸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시고 또 나름대로 궁금하게 생각하시죠. 그러면 어떤 물을 먹어야 되느냐, 어떤 물을. 항상 질문이야. 그럼 어떤 물을 먹어야 되느냐. 근데 어떤 물이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확실한 답은 조물주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물은 땅에 있습니다. 깊은 저 지하 안반에 있는 물인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물은요, 땅 위에 있는 물이 계속 증발을 해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서 구름이 됩니다. 구름이 된 물이 다시 눈과 비로 땅에 내려와가지고 땅에서 겨울, 여울 되고
또 부분적으로는 땅으로 스며들어 가지고 계속 지층을 통해서 수백 미터 아래 지하 안반에 고여서 지하 안반수가 됩니다. 이 물이 땅 위를 뚫고 나오는 것을 우리는 샘물, 약수, 생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물을 우리 생명수로 조물주가 주셨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물이 평범한 물이 아니라 수증기가 하늘에 올라가면요, 하늘에서 그 구름이 하늘의 우주의 모든 에너지를 거기서 받아요. 조금 어렵게 말씀드리면 우주에서 오는 광파 에너지, 전파 에너지, 그리고 음파 에너지를 다 받습니다. 그 에너지를 받은 그 구름의 물은 변화가 돼요. 그래가지고 대기 중에 있는 산소, 수소, 탄산가스, 질소, 이런 기체 원소를 전부 흡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는데 그 물은 천기를 지닌 물, 바로 생기를 지닌 물입니다. 가물었을 때에 여러분들 아무리 앞에 화단이나 밭에 물을 줘도요, 별로 모르는데 비가 한번 쫙 내리면은 뭐가 생겨요? 생기가 생기잖아요. 생기를 지닌 하늘의 물이 바로 그 식물에 생기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생기를 받은 물은 땅 위를 흐르다가 지층을 통해서 저 지한반에 모이는데 땅에서 또 다른 에너지를 받습니다. 지구 에너지를 받는데 조금 어렵게 말씀드리면 중력 에너지를 받습니다. 지구에 비슷한 진동하는 진동 에너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듯이 지구는 하나의 커다란 자석과 같아서 자장에 의한 자력 에너지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구의 모든 100여 종이 되는 광물 원소들을 전부 받아요. 텅스텐도, 아연도, 금도, 백금도, 칼슘도, 마그네슘도, 온갖 금속 원소들을 전부 흡수합니다. 그것을 지구 에너지 또는 전기라고 합니다. 그 하늘에서 우주 에너지와 땅의 지구 에너지와 그리고 하늘에서 생기와 땅의 전기를 받은 물이 바로 지하 안반수입니다. 그 물을 우리가 마실 때에 하늘의 생기와 전기, 하늘의 천기와 땅의 지기를 품은 그 물이 우리 몸에 들어가니 정말 자연 중의 자연이죠. 자연의 에너지, 자연의 모든 생명력을 지닌 물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그 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기관의 기능을 가능하게 하고 세포에서 에너지 생산을 하는 기능을 그 물이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물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저 독일의 노르데나우라는 지역에 기적의 샘물이 있어요. 그 세계적으로도 유명합니다. 그 물은요, 얼마나 유명한지 전 세계에서 불치병, 난치병 환자들이 많이 와요. 그 한 예가 간암에 걸려서 종양의 크기가 3.5cm 되는 환자가 그곳에서 6개월 동안 그 물을 마셨답니다. 그 물을 마셨더니 6개월 만에 그 종양이 1cm 이하로 줄어들어서 땅에서 솟아오르는 물. 프랑스의 그 유명한 루르드 기적의 샘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건 전 세계 수천만 명 봅니다. 샘물입니다. 땅 기하 안반에서 솟는 물이에요. 그 물이 얼마나 참 특별한 내용이 있는지 온갖 불치 난치병 환자들이 거기서 고친다는 것. 오직 물만 가지고.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늘과 땅을 오르내린 생기와 정기를 지닌 물, 천기와 그 지기를 지닌 그 물이 바로 그런 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노르데나우하고 그 루르드의
그 기적의 샘의 성분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 물의 특징이요, 칼슘이 다 많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칼슘이 상당히 많아요. 노르데나우의 그 물은 칼슘이 54 ppm, 프랑스 루르드 광천의 물은 44 ppm, 상당히 많은 겁니다. 두 번째로 많은 게 마그네슘이 많아요. 칼슘과 마그네슘은요, 원래가 짝입니다. 칼슘이 있으면 반드시 마그네슘이 있어야 돼요. 마그네슘이 없으면 칼슘이 제 기능을 못합니다. 근데 독일의 노르데나우에 있는 그 물은 마그네슘도 12 ppm이나 돼요. 그리고 루르드 광천 수는 마그네슘이 4 ppm이 됩니다. 나머지 칼륨, 나트륨들도 고루고루 있어요.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한 내용은 이 물들이 전부가 약한 알칼리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산성이 아니라 알칼리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느 정도 알칼리성이냐면은 노르데나우의 물은 pH가 8.12입니다. 우리가 산성 중성할 때에 알칼리성 할 때 중성이 7입니다. 7보다 많으면 알칼리성, 7보다 작으면 산성입니다. 근데 7보다 많은 8.12. 그리고 프랑스 루르드 거는 7.9입니다. 아주 이상적인 약 알칼리성이 물입니다. 이런 물을 마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자연을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은요, 자연입니까? 인공입니까? 자연이죠. 우리가 이걸 혼동하면 안 돼요. 우리 몸은 자연이에요. 우리 몸은 절대 인공이 아닙니다. 자연의 우리 몸은 반드시 자연의 것으로 건강을 지키고 살 수 있게 조물주가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자연적인 생명의 물을 우리가 제대로 마실 때에 우리 몸이 건강을 지켜진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물을 마시는데 어떻게 마셔야 되느냐? 물 마시는 방법은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상당히 도움이 드릴 겁니다. 물은 여튼 간에 하루에 8잔 드세요. 8잔 드시는데 8잔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침에 2잔 드세요. 그 아침이라는 건 언제 얘기하는가? 새벽 4시부터 낮 10시까지가 아침입니다. 그럼 새벽 4시부터 낮 10시까지 아침 시간대인데 2잔을 드세요. 2잔을 드시는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미 벌떡벌떡 꿀떡꿀떡 드시지 마시란 말이에요. 어떻게 드는 게 좋겠습니까? 붕어가 물 먹듯이. 한 모금 한번 드세요. 한 모금 드시는데 입에서 굴려서 드세요. 자, 입에서 굴려 드시는 그 이유를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에 근래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찬물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정수기도 찬물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참 잘못된 겁니다. 이게 물이 아까 말씀드린 그 생명에 이렇게 중요하고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이 물 마시는 온도도 그렇게 우리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대전제로 말씀드렸어요. 우리 몸은 자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가는 물의 온도도 자연의 온도를 놓아주세요. 그걸 물에 대한 과학을 말하면 온도를 상온, 그냥 이 대기 중에 있는 상온으로 해서 드시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 몸의 온도에 어느 정도 화합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입속에서 한두 바퀴 굴려서 마시란 말이죠. 만약에 시원한 게 좋다고 해가지고 한 2도 내지 한 5도 되는 물을 갖다가 빽빽벌떡 마셔보십시오. 누가 놀래요? 위가 놀라다 못해 위가 아주 그냥 뻣뻣해집니다. 경험 한번 해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찬 얼음으로 벌떡벌떡 해보세요. 아마 한참 동안 이 쭈그리고 계셔야 될 겁니다. 위가 굳어져가지고.
그건 아니지요. 위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기합을 줍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 말 듣지 마시고 각자가 자연을 항상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은 자연이다. 그러니까 내 목에 입에 들어가는 건 자연적인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무공의 식품도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물도 가장 자연적인 것. 그러니까 자연의 물, 약수토의 물, 샘의 물. 누가 뭐든 간에 거기에 기준을 두시라고요. 온도는 상온, 자연의 온도로. 방법은 천천히. 이래서 아침 시간대에 2잔을 드세요. 낮에, 낮 시간대에 넉 잔을 드세요. 낮 시간대는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여기 넉 잔이라는 거는 뭐 큰 맥주 컵으로 넉 잔이 아니라 집에 계신 물컵 있잖아요. 너무 큰 물컵 말고 한 200cc 정도 되는 거. 그래가지고 넉 잔을 드세요. 낮에. 그러니까 물병 그냥 이렇게 외출하실 때 들고 다니세요. 나는 물고기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들고 다니세요. 그래가지고 계속. 넉 잔을 드시고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온도도 그렇고 마시는 방법도. 그 다음에 저녁에 2잔 드세요. 저녁 시간은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그때는 2잔만 드세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드세요. 그러면 2잔, 넉 잔, 2잔, 2, 4, 2입니다. 몇 잔입니까? 8잔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상적인 건강을 가진 사람, 별 건강에 문제 없는 사람에게 드리는 말씀이고, 내가 사실 지금 몸에 병이 있다. 그런 분들은 양을 늙으세요. 어떻게 늙으냐면은 아침에 2잔을 석 잔으로 하세요. 2잔을 석 잔으로 넣으세요. 그리고 낮에 넉 잔을 5잔으로 넣으세요. 저녁에 2잔을 석 잔으로. 그러면 353이 되죠. 그렇게 해서 늙어서 이 물을 좀 드시길 바랍니다. 더 땡기면 더 드세요. 다만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할 게, 내가 밤에 대한 얘기는 안 했어요. 밤에 물 드는 게 좋아요? 안 드는 게 좋아요? 많이 하시네. 밤에 물을 안 드는 게 좋은 걸 내가 그 자연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는 봄, 여울, 가을, 겨울에 삽니다. 지금은 초봄이고 겨울의 끝자락이죠. 봄, 여름, 가을인데 우리는 매일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산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아침 시간대는 봄에 해당돼요. 낮 시간대는 여름에 해당됩니다. 저녁 시간대는 가을에 해당돼요. 자, 그래서 봄에 식물에 싹이 올라오죠? 만물이 싹 트죠? 물이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물 2잔 드셔야 돼요. 여름에는 온갖 나무 숲들이 우거지시오. 물을 있는 대로 소모합니다. 그렇다면 낮에 해당되는, 여름에 해당되는 낮 시간대에 물이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넉 잔 드시라는 말씀. 가을에는 모든 곡식과 과목들이 물을 다 밑으로 내리면서 잎이 떨어지면서 열매가 이제 연걸어 갑니다. 열매가 너무 물이 많으면 양연걸어져요. 수분이 좀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가을에 그러기 때문에 물이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가을에 필요해요. 그러나 많이 필요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가을 시간대에 해당되면 저녁 시간에 물 2잔만 드시라면. 자, 그러면 겨울에 해당되는 게 밤이거든요. 겨울에는 다 꽁꽁 옵니다. 꽁꽁 언 데다가 비료를 뿌리고 영양소를 뿌리면은
땅에 스며들겠어요? 안 스며들겠어요? 필요가 없지. 얼어붙어요. 거기다가 더 계속 물을 뿌리면은 그 물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밤에 여러분들 물 많이 드신다면은 다 필요 없는 물이고 몸에서 그 물이 진짜 얼어버립니다. 그 조물주가 약으로 우리 몸을 고치고 약으로 우리 몸을 회복시키고자 하나님 그저 창조주 뜻인 것이 아니라 그 자연에 있는 그 생명수로서 우리 몸 세포를 재생하고 세포의 어떤 그 DNA 훼손을 예방하는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이 모든 기능은 그 자연의 그런 에너지, 자연의 그 모든 요소를 지닌 물로 하게 한 것이지 거기에 사람이 어떤 인공적으로 가공했거나 기계적으로 가공했거나 어떤 물리적으로 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생활하시는 데에 혼동이 없으실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몸은 자연입니다. 자연인데 자연의 것으로 우리 몸을 채워야 되고 자연의 것으로 우리 몸의 활성을 촉진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창조주는 물로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건강하신 분들 더 건강하시기 위해서 이 생명수로 잘 지키시기 바라고 건강에 자신 없으신 분들 지금까지 생각과 습관을 바꾸시고 이 조물주가 준 이 생명의 물로 회복하시길 바라고 혹시 질병에 있으신 분들 지금까지의 여러 치료 방법이나 어떤 대책을 이 생명수로 한번 도전해 보시고 생명수로 치유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 어떠셨나요? 저는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신 기분이 드는데요. 물도 제대로 알고 마시면 바로 생명수가 됩니다. 봄을 맞이해서 활동량도 많아지고 그만큼 우리 몸의 물 소비량도 늘어만 갈 텐데요. 오늘 들으신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하셔서 건강한 봄 한번 맞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TV 특강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